디아오이치. 뭐라고? 디아오이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뭐예요? 이것도 몰라? 아일랜드에 안녕하세요 하는 말입니다. 오. 지하, 허이츠. 허이츠 이게 이거 아일랜드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놀라셨죠? 디아오이치. 저희가 할로윈을 맞아가지고 한번 저희도 놀아보자 그런 의미로 저기 두 분 이제 컨셉이 가만 보니까 요정인데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아. 저승사자. 저는 이제 컨셉이 이제 탐정인데요. 누군가 저보고 이제 낙가무라 같다, 동물권 잡으러 다니는 일본 맞아요. 승사 같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은 진짜 요정 같아요? 네, 한 분은 신데렐라에서 나온 분 같고 한 분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그 요정 네, 같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또 요란스럽게 이렇게 했냐면 마침 이제 우리가 녹화하는 기간에 할로윈 데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그 더블린 사람들이 켈트족들이 이제 그 할로윈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죠. 해서 유래가 그쪽에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테마, 지난번까지는 성과 사랑이 테마였는데 오늘부터는 도시가 테마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으로 네.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요게 조금 단편이니까 그나마 좀 읽기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예, 진짜 예전 작품들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뭐 예술가의 초상을 본 것처럼. 예술가의 조상. 제임스 조이스의 예술가의 네. 초상이 뭐그 어떤 더블린의 애적인 모습이라든가 또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제임스 조이스 하면 대표작이 율리시스, 네. 한국 네. 전문 예술가의 초상인데 이 더블린 사람들이 주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일단은 이 제임스 조이스가 어떤 작가인지 그리고 네, 너무 더블린 웃겨요 MC분. 지금 조마조마 수염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작가하세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강냉이도 좀 집어 먹으면서 하세요. 네, 네. 그러세요. 네. 캔디 대신에. 자, 이제 네. 제임스 조이스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다면 너무나 유명한 작가로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 20세기의 문학의 판도를, 흐름을 이렇게 바꾸는 작가죠. 더블린 사람들에서 그동안 19세기 문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뭐 제임스 조이스의 새로운 기법들이 이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1914년도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뭐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작가는 단편들 이렇게 보면 피아노 치는 장면들이 맞아요. 많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피아노를 쳤다고 하고 네. 제임스 조이스의 그 박물관에 가면 당시 작가가 가지고 있던 피아노가 진열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더블린에 가면 맞아요. 꼭 한번 그 피아노를 보고 싶기도 한데요. 이 제임스 조이스는 소위 말하는 아일랜드 출신의 빅5 중에 한 명이죠. 버나드 쇼도 여기 해당이 되고 맞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또 제자이기도 했잖아요. 사무엘 베케트 또 예이츠도 여기 해당이 되고 오스카 와일드도 오스카 이제 와일드. 뭐 보물섬, 해서 스티븐슨. 아일랜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부심이 있더라고요. 있겠죠. 그 네, 정도면. 니네가 우리 빼고 뭐가 있냐. 뭐 제인 오스틴하고 셰익스피어 말고는 다 우리 아일랜드 사람 출신이다. 부심을 부릴만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식민지 생활 이렇게 그렇죠. 겪으면서 이 민족이 이제 라이벌을 싣고 있죠. 그런 것도 있겠죠. 저희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할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왜냐면 우리는 뭐 36년의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아일랜드는 근 700년 또 7, 800년. 19세기에 또 아일랜드 대기근 때 70만 명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영국이 돕지를 않았다. 이를 박박. 영국이 오히려 뺏어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더 수탈을 더 감자 많이 같은 했던. 경우. 예,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역사가 우리하고도 비슷한데요. 이게 문학사적으로도 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또 책으로만 이거를 그 섭취를 하면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인이 대기근을 겪어서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얘기들을 다룬 영화는 Find a Way. Find a Way. 이 작품을 통해서 19세기 말의 아일랜드 상황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영화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이제 우리가 탐구해서 들어가야 네네. 되는데요. 제임스 조이스는 소설의 세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개척을 했지만 또 많은 작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 인물로 우리가 알려지는데요. 뭐 보르헤스라든가 T.S. 엘리엇이라든가 뭐 해밍웨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카프카가 네. 내려오죠. 그리고 사무엘 바케트도 이제 그렇죠. 예. 그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그 묘비명 유명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렇죠. 이럴 줄 알았지.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네. 열심히 살라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문체에 있어서도 혁명을 갖고 왔는데 물론 구성상에서 있어서도 혁명을 갖고 왔지만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을 또 버지니아 울프에게 영향을 델레이 주면서 보이는 예, 선, 그런 것들은 아주 다방면으로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거의 망명 작가로 살았잖아요. 네. 왜 그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간접적인 내용이 이 더블린 사람들에 나와 있죠. 제가 작품 소개를 예. 한번 할게요. 네. 선생님 요거 가시 요거 쓴들리니까 요거만 꼭 저승사자 같다. 사를 갖고 오더라고요. 작품은요, 예. 그 15페이지인데 당시 더블린 사회 중산층 삶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이나 뜻밖의 만남 에러비는 그 어린 하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네네. 마치 성장 소설처럼 익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다음에 이블린이나 경기가 끝난 뒤 두 멋쟁이 하숙집은 그 청년이 하자가 되어서 청년기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작은 구름, 마수들, 진흙, 가슴 아픈 사고는 어떤 성년기에 접어든 삶을 드러내고 있고요. 선거 사무실에서 맞은 파넬의 기일이라든가 어느 어머니 은총 같은 작품은 정치, 음악, 뭐 종교, 사회적인 예, 그런 것들.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네네. 다루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유일한 중편 죽은 이들에서는 어떤 깨달음, 어떤 자각 같은 것들을 어떤 그걸 통해서 개선의 가능성을 좀 드러내고 있으면서 이 소설의 어떤 결론적인 작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단편이지만 장편 같은 더블린 사람들이고요. 작품끼리 서로 연결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자도 다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지만 더블린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중산층 혹은 하층민들이 겪는 그리고 그들의 삶을 관조하는 또 조이스의 시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제 조이스를 얘기할 때 에피판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에요. 뭐 현현이다, 뭐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깨달음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할 때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이스가 이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네. 좀 불편한 것들, 네. 이걸 가감없이 보여주는 게 제임스 문학의 매력이라고 보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 이대한 문학 작품을 낳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학 작품은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블린이라는 도시가 없었다면 제임스 조이스의 그 소설은 쓸 수 없었겠지만 더블린에 사는 군상을 그린 더블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고부터는 더블린은 그 이전의 그 더블린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안에 어쩌면 있음직한 마을, 그런 마을이 더블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때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상황에 대해서 주목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그 직접적인 메시지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비되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는 것, 즉 에피파니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준 것도 같아요. 그 동굴쌤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더블린이 있는 그대로를 들어 지긋지긋하다 하면서도 네네. 굉장히 더블린의 애정을 많이 갖고 맞아요. 있는 사람이고 근데 망명 작가잖아 실은 그렇죠. 망명 작가인데 그 망명을 하면서도 늘 더블린을 그리워하면서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그때 당시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1922년에 독립을 하는데 그 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 아일랜드의 뿌리가 켈트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켈트어로 아일랜드 말로 그 작품을 하자, 문학을 하자라는 운동이 거세게 불었는데 그게 여기에 조이스는 반대를 반대. 가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아일랜드 말로 문학을 쓰는 것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문학을 어떤 틀로 형식으로 구속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유럽 대륙으로 나가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예, 왜냐면 그래서. 그 또 정신의 고향이 아일랜드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유럽 전체에 깔려 네, 있는 거잖아요.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알죠? 네, 네. 그거 봤어요. 참 예. 거기서 거기, 아일랜드 네. 갔는데 네. 저에게는 너무 낭만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어떤 연출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저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봤는데요. 거리의 사람들도 굉장히 밝아 보였고, 맞아요. 예, 근데 과는? 지금의 그 더블린과 네. 또 이때 조이스가 당시에 했던 맞아요. 더블린은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만약에 같은데, 조이스가 지금에 봤다면 놀랬을 거예요. 네, 아일랜드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힌트예요. 아 초록색인가요? 초록색만 해도 이제 표현하는 형용사만 한 40가지 이상이 된대요. 형용사를 직접적으로 쓴 게 없더라고요. 말하자면 뭐 슬프다, 역겹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안 하고 역겨운 걸 그냥 보여주는. 그래서 네. 굉장히 문체가 좋았고 이게 유년기부터 15편이 쭉 이렇게 세대별로 가잖아요. 구분을 근데 해놨죠. 내가 아이였을 때 유년기로 읽게 되고 내가 청소년기에 청년으로 읽게 되고 또 나이 이렇게 하면서 그 더블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그 그런 성장해 읽으면서. 가는 네, 느낌도 네. 그러니까 들고. 저 반대쪽에 있는 나라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기시감이 느껴질까 그런 진짜 느낌으로 이게 읽었어요. 느껴져요. 이게 아일랜드가 그 제임스 조이스가 다룬 세 가지 테마가 작품은 15편이지만 가족 간의 갈등, 카톨릭, 그다음에 그리고 민족. 민족, 요 세 가지를 다룬 거. 종교, 예, 종교 그런 대립.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아일랜드는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에서는 성공회를 강요했고 네. 그리고 또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으로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차별의 역사가 깊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테마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구속의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족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예술가에게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일. 어쩌면 그래서 더 더블린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네네.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잘 비추고 있어서 때로는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치 했습니다. 더블린을 그 시대로 가보고 있는 듯한 공간감도 느껴지고 맞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말투라든가 그 의식 수준이라든가 뭐 술 문화도 굉장히 발달돼서 술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아일랜드의 술 아세요? 그 맥주? 기네스. 기네스. 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어봤어요. 근데 기네스 기네스 맛있어요. 저기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설문이 많이 들어서 기네스를 마시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기도 한대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네스 그 사장이 네. 굉장히 막 양심적으로 그 뭐 아주 재료도 굉장히 좋대요. 뭐 기네스 PPL 하시나요? 아니 더블린 우리가 더블린에 한 잔씩 가고 가서 싶었어요. 기네스 한 잔을 놓고 한번 그리를 한번 네. 배워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 만큼 무지개도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술을 표현 좋다. 술을 네. 한 잔씩 먹으면서 흥을 네. 돋구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유머와 낙천주의적인 사실 아일랜드 역사적인 배경만 보면은 저런 유머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까? 사실은 찌푸리고 있고 네. 인장 쓰고 있고 그래야지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안에 삶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훨씬 잘 살아가지고 살기 좋은 네. 나라. 네, 저는 또 아일랜드 하면요 문학도 문학이지만 또 팝에도 아, 네, 그러네요. 유튜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애냐라고 아세요? 성- 비옥도 아일랜드 출신이잖아요. 네? 비옥. 아일랜드 대기ging 때 넘어온 그 조상을 둔 연예인으로 대표적으로는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아, 네. 저는 케네디 포드 이런 사람들이 아일랜드 출신이고 맞아요. 케네디도. 네. 그래서 케네디가 네. 거의 유일하게 카톨릭 신자였죠. 네, 대부분은 다 맞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인데 케네디는 카톨릭 신자였다. 네. 참 오늘 이 아일랜드를 얘기를 하면 이야기할 담을 게 너무 많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제임스 조이스, 그러니까 더블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제임스 조이스를 두고 현대 문학의 시초 시초 다르고. 다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율리시스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네. 예. 오죽 저기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블룸스데이라고까지 하죠. 그렇죠. 맞아. 블룸스. 그게 6월 언제지? 6월 16일 네. 6월 16일. 아내 노라를 만난 아내 날이라고 노라를. 해요. 네. 혹시 아일랜드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맞아요. 그날에 맞춰서 가면 많이 볼
볼거리 같은 게 근데 평소 있다고요. 때도 불륜이 갔던 길이라든가 불륜의 성당 이런 게 있대요. 굉장히 불륜이라는 왜냐면 불륜으로 들리니까. 불륜이라는 네. 그런 것들이 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자기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그 작품에 인용할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바람 엄청 폈더만. 그래서 포인트는 사랑은 한때뿐이다. 뭐라도 나중에 빡쳐가지고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블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닿나요? 하숙집이라는 단편에 실린 문문사인데요. 네,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 예. 초여름의 어느 쾌청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한낮이면 무더울 것 같은 날씨였지만 현재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숙집의 창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밀어 올린 창틀 아래로 레이스 커튼이 거리 쪽으로 하늘하늘 나부끼고 있었다. 조지 교회의 종탑에서는 끊임없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신자들은 장갑 낀 손에 들린 성경과 기도서 못지않게 신중한 태도로도 자신들의 목적을 잘 드러내 보이면서 혼자서 또는 무리를 지어 교회 앞에 작은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이런 그 동네, 그 마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사진 찍듯이 딱 맞아요. 해놨는데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당장 가방을 싸서 드블린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이 풍경을 만나보고 싶다는 그 전차를 타고 네. 전차 유리창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 갖고 이렇게 서울의 모습을 가는 보듯이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도 묘사도 그냥 좋잖아요. 뒤로만 들었는데 뭔가 예. 잘 그려지죠. 그려지죠. 예, 예. 그 동굴쌤은 저는 이제 뜻밖의 만남의 32쪽인데요. 네. 진짜 모험이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모험은 반드시 밖에 나가 찾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게 이제 모험을 한다 하는데 더블린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애정을 가지면서 막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성인들이나 좀 한 사람들은 그렇죠. 길에서 어떤 깨달음 얻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이스는 평생을 또 더블린을 그리워했지만 그 아일랜드 인으로서만 산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흐르는 지성, 그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사랑했고 맞아요. 그것들을 그 소설 속에서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해서 녹여낸 거 아닌가. 네. 저희가 잠깐 이제 더블린을 주제로 해가지고 마치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더블린 사람들에 나왔던 그 거리들이 눈에 그려지고 거기를 맞아. 이렇게 걷고 저녁 있는 시간에 듯한. 걸어가고 걷고 있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풍경을 보면 카페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중에 누군가 주인공의 누군가는 삶의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 맞아요. 그려지거든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 20세기 초의 아일랜드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왜 내가 거기에 친근감과 기시감을 느낄까 보면은 고민하는 내용들은 대동소이해요. 비슷하죠. 사람 사는 거. 같아요. 네. 예. 뭐 저 파타고니아 어디에는 우리랑 네. 다를 것 같지만 맞아요. 똑같아요. 네, 제가 우리 김쌤 저 수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떨어질까봐.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그 도시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오늘 첫 스타트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로 했고요. 그 다음 책도 또 있죠. 네, 리스포닝 야간 열차라고. 그리고 동물쌤은 러시아를 선택했던데 러시아의 도시. 그 세 권이더라고요. 네. 안나 까린이랑. 또 우리까지 읽어야 되잖아. 짧은 거 좀 하자.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성과 사랑에 이어서 도시편이 맞아요. 사뭇 재밌는데요. 저희 알려준 마단을 따라서 네. 자, 도시로 여행을 떠나보시죠. 가보시죠. 예. 그리고 다녀오신 분은 그때의 기억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것도 좋고요. 가지 않을 분이라면 단순히 대중에게 알려준 랜드마크만 찾아갈 게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부 엔딩을 하고요. 2부에서는 좀 더 제임스 조이스 문학적적 그 발자취가 엄청 크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을 영향을 우리에게 끼쳤는지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알려준 마단이었고요. 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띠야. 야이치.